앞에서 우리 이태현 장로님께서 21세기 버전을 안 하면 아들 셋이 있는데 셋하고 통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저도 좀 통화가 되는 편입니다. 좀 소통이 되는 편입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악동 뮤지션이 부른 200%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엑소가 불렀던 으르렁이라는 작곡가가 누군지 아세요? 예? 신사동 호랑이인데 아세요? 신사동 호랑이? 잘 모르시죠? 예,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요즘에 어떤 젊은 우리 랩런트들이 문화에 접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가 아니면 자꾸 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나이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의학계에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가 들으면 금방 몸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육체 자체가 이 정신적인 영향을 무지무지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 노인홈이라든가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집에서 계신 분들하고 수명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낮아요.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 끝이구나, 언젠가는 나는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서부터 사람들이 몸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애들 문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아시게 되게 되면 렘넌트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앞서서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 중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은 한 15년간 다락방에 와서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마 렘넌트에 대한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ROTC라는 개념을, ROTC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ROTC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제 연구실에도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서부터 많은 렘넌트들하고 접촉에 있었고 또 관심을 가졌고 또 저에게 와서 또 전문이 됐고 이런 렘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서는 뭐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비어있었냐면은 이 ROTC 시대에 된다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힘을 많이 못 얻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론 부분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힘이 없다, 무능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이 목사님께서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본인이 하시는 전도 사업에 이만큼 축복을 받았다 하는 면에서 저는 공감을 하게 되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보면 현장에서 보면은 복음은 있는데 불구하고 현장에 가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는 형성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현장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해 가면서 이 한 시대의 복음사에게 주역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ROTC가 세워졌을 때 그러면 이 ROTC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앞으로 건강하게 뛴다 하더라도 100년은 못 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ROTC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한 20, 30대 우리 청년들을 빼놓고는 앞으로 살아오신 날들이 살 날보다 더 기름은 길었지 짧다는 생각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이 ROTC가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예? 어떠세요? 우리 목소리 좀 적은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우리 ROTC를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유태인의 정신처럼 계속 이 정신이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정부의 고관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좀 우리가 렘넌트한테 남겨줘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을 RTC 스피릿, 정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그 메시지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서밋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밋으로 가려고 생각하면 자기 위치가 너무 갭이 심한 거야. 도저히 자기는 거기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 현장에서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해가면서 남이 10시간 일하면 내가 부족하다면 15시간 일하고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사탄에 다 져버려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게 되면은 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렘넌트들을 저희가 우리 교회 학생, 나하고 이제 같은 구역에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는 다른 단체하고는, 다른 교회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됐었던 완리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식구도 남의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도 나의 제자고 나의 렘넌트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RTC 정신을 통해서 우리 한 시대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운동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전체의 30%, 어떤 사람은 20%라고 하지만 20%에서 한 33% 사이가 유태인이게 되고, 근데 전 세계 인구 보게 되면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 인구가 한 1,35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80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계에 노벨상의 20% 30%를 차지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두뇌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리스트를 좀 갖고 왔습니다만은 유태인의 억만장자를 보게 되게 되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언급된 거 이외에도 최근에 나왔던 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아니면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가 다 유태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글의 설립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카오도 그렇고 라스베가스에서도 유명한 유태인의 카지노의 억만장자도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제가 다 못 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적은 숫자의 유태인들이 이 학계에서나 과학계거나 아니면 이런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한 2년 전에 스웨덴에 있는 노벨상 커미티의 사무총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 뭐라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때 그 당시에 왜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가를 연구를 해봤대요. 또 본인이 머리가 좋은가를 봤더니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수학경 시대에 국제경 시대에 나가게 되면 탑 3가 뭐냐면 이스라엘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하고 한국입니다. 근데 항상 지난 몇 년간 한국이 1등을 했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두뇌가 명석해서 된 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화. 그 문화 때문에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러시아에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를 배운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이스라엘 이민을 와갖고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다시 거기서 또 이스라엘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다가 또 박사하러 영국으로 가고 이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창조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창의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 가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렘넌트 때 모였다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명확하게 문화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자녀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태인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아마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요. 저는요, 성경을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가게 되게 되면 가나안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어느 정도 척박하냐면은 물이 모자라요. 물이 모자란 나라야.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이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한 750만 되지만 강우량은 한 4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국의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이라고는 요단강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해저 220m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막이기 때문에 뜨겁고 한 그런 자갈이 많고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틀릴지도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족하고 척박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세상에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게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지난 6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15,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36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하룻밤에 이송을 다 해왔어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루마니아에서 얼마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면 4만 명의 루마니아에 있는 유태인들을 갖다가 데려왔어요. 그때 데려올 때 그 루마니아 대통령 독재자한테 뭐 얼마를 줬냐면은 11억 2,500만 불의 돈을 주고 4만 명을 유태인으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멘에서도 4만 9천 명의 예멘에 있는 유태인들을 3주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왔어요. 자, 러시아에서는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재미난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이나 다 흩어져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 흩어져서 다른 이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동일한 동질성이 있겠나 생각을 했더니 놀랍게도요, 데려다 놨더니 완리스가 금방 됐어요. 금방 됐던 이유 중에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2000년 동안에 똑같은 유대인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교육은 철저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시켰는지 알겠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탈무드라는 거 가지고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그 몇천 년 동안 헤어져 있어도 완리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사방에 흩어졌었던 다락방 식구들이 이 다락방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아라투시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완리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스라엘의 정신처럼 우리가 만약에 아르투시의 정신을 집어넣어서 그 정신대로만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다 생각하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다락방의 식구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척박한 땅을 엉뚱한 생각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남이 갖지 못했던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심어줘야 돼요. 이거 심어줘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도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인 중에 진짜 큰 산업을 하신 분이 다락방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남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의 우리 모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신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우리가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만드는 개국 공신 중에 하나인 이 국무총리였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싸우려는 의지와 잠재된 능력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또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뭐라 하냐면은 비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이라면 결코 자신에게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결과가 아니라 결코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사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치라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유태인들이 강력한 정신을 갖고 있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창의적이냐면 자기네 갖고 있는 척박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하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향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유태인의 힘인데, 이스라엘 창의적인 혁신 보세요. 1960년대에 농업 강국이 됐어요. 그 사막이 있고 돌덩어리가 많은 나라를 갖다가 지금 세계의 가장 큰 농업 강국이 됐어요. 25년 동안에 농업 생산량을 16배나 끌어들였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요. 앞에 제가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안가가 한 260km가 해안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기술을 개발했냐면은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기술은 이스라엘이 최고입니다. 전 나라에 다 수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수화시키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90% 집에서 쓰는 물은 전부 담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의 70%를 이 사람들이 농업하는 데 써요. 농업하는 데 써. 그러고 나서 나머지 30%라든가 집에서 쓰는 물의 10%는 재활용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재활용해서 쓰는 기술은 또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역발상이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어요.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1980년대에는 원자력 안전 기술이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기름이 안 나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다 뭐예요? 기름 나는 국가들이고 적대국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자력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원자력 안전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실대의 안전 기술은 80%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터넷 보안 기술을 체크포인트라 되는 것은 전 세계 80%를 이스라엘이 석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삼성의 갤럭시 폰에도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4개나 이스라엘께 들어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 2000년대는 인터넷 보안 특허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석권을 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실 때 셋탑박스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셋탑박스는 전부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걸 저희들이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엄청나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거예요. 생존 능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대단한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렘넌트들에게 만약에 이 ROTC 정신이라는 정신을 심어줘서 현실에 자기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도전할 수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예? 그런 우리 교육을 우리가 좀 우리 자녀들한테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스라엘 농업 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업 강국인데 제가 미국에 살 때 보게 되게 되면은요, 미국도 이 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을 많이 하는데 물을 줄 때 꼭대기에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막이니까 물이 떨어지면 70%가 증발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농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뭐를 개발하냐면은 여기 보면 방울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드립 일리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건 뭐냐면은 물이 첫 번째 그 위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다가 물 주는 관을 묻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관에서 물이 확 나오게 되면 또 이게 번져버리잖아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요, 관이 수백 미터 되게 되면 저 끝에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물이 가다 보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이 나오는 분에 막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수도꼭지 가까운 데나 멀리나 다 똑같이 물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술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가 됐고,
이 관계 시설을 지금 세계 나라에 다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 사해 근처에 네게브 사막 가까운 쪽에 그 동그라미 친 쪽이 있죠. 야트로 포레스트라고 하는 숲인데, 인공숲입니다. 얘네들이 인공숲을 만들어 놨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자기네가 갖고 있는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산이 없는 데다가 숲이 없는 데 숲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역발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예?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자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토마토도 최고로 많은 토마토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키부츠라고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 같은 지역에. 그래서 무슨 바르칼 키부츠는 카네이션 육종 하는데, 아라바 키부츠는 뭐 장미 육종, 이런 지역마다 특성적인 이 농장을 잘 갖고 와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다 만들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낙농업 국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낙농 국가 하면 우리가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 생각을 하지. 그런데요, 이 아피밀크라고 하는 이 낙농의 농장은요, 한 마리당 1년에 12,0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합니다. 이게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9,000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덴마크보다도 30% 이상을 얘네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자원이 없고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만두겠다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 전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이스라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이런 생각을, 이런 정신을 좀 부어주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이라고 있어요. 구글이 야후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 구글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서 개발됐던 구글 서제스트라는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구글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ROTC라고 쳐넣게 되게 되면은 ROTC 방송국, ROTC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리스트를 쭉 내놓아서 자기가 선택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 기술을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을 세웠었던 사람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 유태인이긴 하지만은, 이게 구글에서 만약에 구글 서제스트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구글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재미난 게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죠. 인텔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인텔. 아마 인텔이라는 컴퓨터 회사, 칩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인텔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고든 모어라는 사람이 1960년서부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8개월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용량하고 성능이 2배로 높아지고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무어의 법칙이 40년 후에 컴퓨터가 386이 나오면서 완전히 깨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벽에 부딪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C 하나로도 전체 구동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다 보니까 열이 발생해서 컴퓨터가 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될 시점에 있었는데, 하이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이파에 있는 운전병 출신, 군대 운전병 출신에 있는 한 병사가, 연구원이 자동차처럼 운전병이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컴퓨터에다가 기아를 집어넣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갖고서 이게 성공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단 기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386 다음에 나온 게 센트리노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아마 컴퓨터 잘 아시는 분은 이 센트리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냐면은 이 노트북 컴퓨터를 구동을 하고, 2단 기아는 뭐냐면 무선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기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열이 나지 않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망한 시점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이 계속됐는데, 어떻게 운전병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inking out of box라는 게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엉뚱한 상상력을. 근데 그렇다면 이런 창의성과 상상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 여러분 의문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유태인의 정신 중에 후츠바 정신이라고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서론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후츠바 정신. 그렇기 때문에 후츠바 정신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ROTC 정신이라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걸 건의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그래서 후츠바 정신이 과연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후츠바라는 말은요, 해석을 하게 되면 뻔뻔하다, 대담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신감이 넘치다, 무엇을 요구하는 의지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맛살을 찌푸르게 할 정도로다가 애가 뻔뻔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후츠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정신이 바로 이 후츠바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시라도 후추하고 파를 연결시키면 후츠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유태인의 정신 후츠파구나. 그러니까 반찬 하시 가도 후추하고 파는 꼭 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생각을 하셔서 후츠파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자, 후츠파 정신에다가 뭐를 넣자로 했어요? 우리가 ROTC 정신을 만들어내자, 그런 얘기예요. ROTC 정신을. 자, 후츠바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냥 쭉 들어갈게요. 뭐냐면 형식에 대한 파괴예요. 기본적인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질문이야. 아무나 다 가서 질문하고 아무나 다 가서 따지고 하는 것들이 후츠바예요. 세 번째가 상상력이 섞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섞어놓는 그 역할을 해요. 네 번째가 실패로부터 얻는 교훈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게 만들어요. 실패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왜 실패했는지를 알잖아요. 실패해보지 않으면 왜 실패하는지 몰라요. 자, 네 번째로 목표 지향이에요. 항상 목표를 만들어 놓고 지향하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하고, 마지막은 위험을 감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이게 후츠바가 갖고 있는 7가지 특성 중에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제가 이거를 쭉 들여다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이 렘넌트를 많이 만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은 확실한데 뭐냐면은, 내가 복음은 확실한데 복음은 갖고 있는데 어쩔 줄을 몰라.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줘요. 이 일들을 저는 산업선교에서 해야 되고,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못하시잖아요. 바쁘신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아가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후츠바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놀라웠던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를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2년도 안 되잖아. 2년 안 되는 군대도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는데, 우리 여학생들은 안 가잖아요, 군대도.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3년을 가게 돼 있어요. 군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군대 가게 되면요, 병장만 돼도 지휘관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3년간 동안에, 그러니까 병장만 돼도 자기 분대에 사람 데리고 저기 가서 전투를 하려면 전투할 정도로다가 리더십 훈련이 다 되어 있어요. 군대 3년 동안에 얘네들이 매니지먼트 배우죠, 리더십 배우죠, 기술 배우죠, 컴퓨터 다 배우죠. 그렇게 해갖고 3년을 제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군대를 제대하면은 약 여기서 써놨죠? 18개월 동안 해외를 곳곳을 방문을 해요. 30세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나라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38개월 동안에, 이 18개월 동안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벌 마인드가 생기겠죠?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제가 항상 우리 렘넌트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대학 가야 되고, 대학 졸업하게 되면 빨리 취직해야 되고, 이런 빨리빨리에 지금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 빨리빨리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미국에서 저한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저한테 와갖고 1년 반 동안 인턴하고 나서 해외에 가서 유학 공부하러 간 아들이 훨씬 더 현장에서 공부 성공했어요. 훨씬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군대에서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군대 갔다 오고 18개월 동안 해외 여행 갔다 오게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학생으로 따지면 대학 졸업할 나이야. 군대 졸업할 나이 되잖아요. 그때에 대학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철이 들었겠어요. 철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 빨리 들어가가지고 인생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고민하다가 대학 졸업하는 것보다, 이 군대 3년 갔다 오고 18개월 정도 이 해외여행 갔다 오고 한번 군대가 대학 가보세요.
얼마나 철들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요.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는데,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철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철든 상태에서 대학 가는 것하고 철들기 전에 대학 가가지고 실패하는 거 어느 게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어하고 히브리 외에 2개의 언어를 더 해요. 이 언어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요, 엘리트 부대가 2개가 있어요. 탈피오트라고 하는 엘리트 부대하고 8200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이 부대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 수학이라든가 물리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을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이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학을 3년 동안 엘리트 공부를 시킨 다음에 6년 동안을 군대 복무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군대 가서 9년을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9년 동안에 얘네들이 이 엘리트 부대에 제대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창업하는데 50% 이상의 창업을 다 합니다. 엘리트 이 부대에. 왜냐하면 엘리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철저한 과학 교육 다 받죠. 그 다음에 거기서 컴퓨터 교육 다 받죠.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나오기 때문에 아이디어 측면을 봐서 세계 어디나 내놔도 다 아주 문제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창업한 세계적인 IT 기업의 대부분의 CEO가 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이 탈피오트라는 이 부대하고 8200 부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나스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사가 80개가 있는데 이 80개 중에서 50% 이상이 이 엘리트 이 부대의 출신자라고 그래요. 보세요. 군대를 제대할 때쯤 되면 엘리트 대학 출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트 부대 출신들은 한 30이 넘어가잖아요. 30이 넘어갈 때, 훨씬 넘어갈 때쯤 돼서 제대를 해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죠? 한 35, 36때쯤 돼서 창업해갖고 일을 시작을 해요. 우린 너무 빨리 가는 거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다음 단계를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트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저희들은 엘리트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참 교육의 엘리트가 되어 있고 사람이 엘리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태인의 성공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확고한 종교관을 갖고 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긍정적인 경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모두가 다 벌써 군대에 있을 때 경영 수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끈끈한 협동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감한 도전 정신이 있고 철두철미한 계약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그래 보니까 왜 네트워크가 잘 돼 있냐면은 엘리트 부대에 가 있던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이 엘리트 부대 출신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거든 보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 보게 되면 네트워크 별로 안 돼 있잖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거를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진 게 없어도 머리에 지식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있어요. 아이들한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창의성이 내재되어 있고 교육의 역할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ROTC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이것을 찾아내주는 정신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산업선계에도 제안을 드리겠어요. 제가 산업선계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거는 저도 산업선계 처음에 들어와서 산업선계 일을 하고 OMC에서 장학금을 처음에 만났을 때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한번 실망했던 적이 있어서 뭐냐면은 이 산업선교에서 인터넷으로다가 물건 사고 파는 거 했었잖아요. 하다가 제대로 잘 안 됐거든요. 호응도도 사실 낮았었고, 그리고 또 물건 들어오는 것도 경쟁력도 별로 없었고, 이래서 안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산업선교회가 완리스 하자고 모였었는데 그냥 완리스는 말만 하고 제대로 완리스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장학금, OMC 장학금을 하면서 제가 가능성을 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희에게 산업선교회에 OMC 장학금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면 1년에 7억 3천만 원, 7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만약에 이자를 통해서 내려면 한 200억 정도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완리스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선교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ROTC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OTC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단순히
집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ROTC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건물이지,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그러한 정신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ROTC 정신을 만들 시대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ROTC가 이 후추바 정신 같은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안에 만약에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1년간 여기 와서 진짜 수업받고 여기서 1년간 훈련받고 나서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이 가치가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1년 후에 대학 가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여기 와서 1, 2년 훈련받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만약에 우리가 ROTC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ROTC 정신은 우리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에 계속 연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ROTC에서 확고한 신앙, 우리가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끈끈한 협동심,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고기를 주는 대신에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틀을 깨고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미난 게 옛날에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스라엘 잉어가 한국에 왔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잉어 한국에서 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잉어 어떻게 키우신지 아세요? 어떻게 키우신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어서 잉어를 키워요. 갈릴리 바다밖에 없는데. 갈릴리 호수밖에 없는데 어서 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서 키웠냐면은 이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가지고 사막의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에다 담수를 집어넣어서 지하의 안반 위에서 이 잉어를 키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엉뚱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막의 지하수를 하더라도 염분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고기는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자 개량을 했어요. 러시아에 갖고 온 잉어가 이 염분 농도가 조금 더 자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개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잉어를 집어넣어서 키웠어요. 그렇게 난 다음에 잉어를 그렇게 해갖고 키워갖고 남의 나라에 수출해서 팔았잖아요. 그 잉어가 살던 물은 끄집어내갖고 밭에 줘갖고 비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상력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한한 아이들에 대한 이 아이디어에 대한 가능성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ROTC를 창업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ROTC를 여기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건물들 방을 집어넣어주고 아이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못 만들어내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거기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최근에 저도 이것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ROTC가 계속 우리가 도네이션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비즈니스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능성을 좀 봤어요. 가능성이 뭐냐면은 예능 프로입니다. 예능이요. 여러분들이 예능의 TV ROTC 봤죠? 에? 여기 보신 분 있으세요, 예능? 손 안 드신 분은 안 보세요? 예능이라고 하는 프로가 밖에서 있는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입니다. 이 프로가 잘 만들어졌어요. 전문가가 만들었고. 그렇죠. 이분들이 완니스 프로덕션이라는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한국의 세계를, 한국의 문화를 바꿔보자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만드는 예능팀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가 문제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만약에 OMC라든가 산업선교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이런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이것들이, 이 팀들이, 예능의 팀들이 아주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KBS에서도 주고, 미국의 MBC에도 주고 하는 프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교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젊은 아이들에 대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랩런트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이제는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이건 단순히 제가 하나의 예로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선교회와 전 다락방 친구들의 산업 공동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MC 장학금을 통해서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산업을 통해서 렘넌트 아이디어 투자를 하자. 자, 우리는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엄청나게 수억 대 되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도 우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요? 30만 명이라는 우리 멤버가 있어요. 우리 30만 명이라는 이 멤버가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 청년이 만든 이 김기사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던 다른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이게 훨씬 앱으로 잘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30만 명의 저희 다락방 식구들이 이거 옆에 가갖고 김기사 이거 최고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광고가 되잖아요. 산업선교회는 15,000명이 다니면서 이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로드 시키고 옆에 가갖고 5, 6명만 해보세요. 10만 명 넘어가는 건 쉽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산업선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힘을 모을 시대가 왔어요. 돈을 내라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있으면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30만 명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내부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키워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에도 좀 이 생각의 전환, 파라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좀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렘넌트에게 RUTC 정신에 대한 DNA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리피트를 해드리게 되면 이제는 산업선교회가 30만 명이라는 우리 멤버를 파워를 이 30만 명이라는 인적 자원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비즈니스 하자. 예? 앞에도 제가 디스플레이 한 대 가봤더니요. 굉장히 좋은 이 디지털 그 칠판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셔서 그 회사를 한번 선전해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교사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다고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선전이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회사의 사장님께서도 이 렘넌트 운동에 참여하시게 되고 우리 헌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 30만 명이라는 인적 자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펼쳐갈 수 있는 후츠바 정신을 펼쳐갈 수 있는 RUTC 정신을 만들어가는 그거를 제가 꿈꾸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RUTC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렘넌트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한 사람도 우리 렘넌트가 빠지지 않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장학위원장으로서 장학금 심사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픈 것이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요.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아이디어 가진 렘넌트가 많습니다. 자, 산업선교에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가진 렘넌트들에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아이디어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도전을 우리가 좀 산업선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업선교회가 좀 우리 산업인들이 좀 변하고 진정한 왓니스가 되어서 한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